세상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의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야겠죠.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역할이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려야죠. 배우 이혜근 권사님, 최진원 전도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샘물학교, 꿈의 학교, 헤이븐 기독학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외에도 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어떤 훌륭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먼저 강연자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보면서 환경보호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5학년 유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환경 문제의 원인이 무분별한 소비에 있다고 경고하는 도연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착한 소비는 없다. 똑똑한 소비는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된 세라는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방황했다고 하는데요. 헤이븐 기독학교에 다니면서 비로소 변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세계로 발걸음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샘물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구유이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바다거북의 사진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바다거북의 사진이에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네, 너무 귀여워요. 거북이의 평균 수명은 8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거북을 장수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거북이 이제는 멸종 위기 동물이 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한번 태어나면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거북이가 이제는 멸종 위기 동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거북이들을 가장 빨리 죽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던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거북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플라스틱은 일주일만 지나도 표면에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붙게 되는데 이러한 플라스틱의 냄새는 바다 거북에게 맛있는 먹잇감 냄새를 풍깁니다. 그렇게 바다 거북은 해마다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요. 저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이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 문제는 어쩌면 인류 문명과 함께 공존했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인해 무분별한 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경 문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저희 학교의 마을 수업입니다. 더 샘물의 마을 수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마을을 이루어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활동하는 학생 중심 수업입니다. 저는 이 마을 수업 때 저희 마을 구성원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 좀 더 깊게 연구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해 고민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계셔도 한 마리의 양을 아끼신다고 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실까?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동물이 죽어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복상 시간에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복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선생님을 비롯한 반 친구들과 함께 복상을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느낀 점을 나누며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복상 시간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고 사람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이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열심히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페트병의 비닐을 일일이 제거하기도 하며 제 나름대로의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주제 융합 수업을 했습니다. 주제 융합 수업은 1년에 2번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과목에서 그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그 한 주간 동안 저희 반 친구들과 함께 환경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환경과 평화라는 말을 듣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삶에서 나름대로의 실천을 하고는 있었지만 제 몸이 귀찮으면 제대로 하지 않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환경과 평화 수업 이후 저는 더 열심히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책을 읽고 엄마에게 엄마, 페트병 위에 있는 뚜껑은 일회용 쓰레기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데요 하고 아빠에게 아빠, 아껴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써야 해요 하며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자연의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내기를 좋아합니다. 절로 아름답다라는 감탄을 자아내도록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놀랍고 예술 감각이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느껴져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바다가, 지구가, 생태계가 페트병으로 또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저로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GPGP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비록 세계 지도에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나라는 정식 국가로 인정받고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무려 한반도의 16배나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시민위기를 자원한 미국의 전 부통령 엘 고어를 비롯한 여러 유명인들이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여권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네, 맞아요. GPGP는 쓰레기 섬입니다. 심지어 이 큰 섬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태평양, 북태평양, 남대서양, 북대서양, 그리고 인도양까지 5개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섬은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횡단하는 경기에 참여 중이던 찰스 무어 선장이 가장 먼저 발견해 GPGP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약자로 거대한 태평양 쓰레기 지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버려지는 쓰레기의 90%는 플라스틱 종류이며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언젠가 이 지구 전체가 쓰레기 섬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레타는 현재 18살인 학생인데 14살부터 지금까지 매일 학교에 가는 대신 피켓을 들고 환경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레타는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그레타처럼 다양한 환경 파괴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환경보호 운동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You have stolen my dreams,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People were suffering, people were dying. Entire ecosystem are collapsing. 이 말은 그레타가 유엔 연설 때 했던 말입니다. 그레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도 너무나 와닿는 문장입니다. 바다 쓰레기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 해양 생태계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작은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셈이죠. 플라스틱의 악순환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또는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분리수거, 필요한 만큼의 소비, 친환경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왜 또는 어떻게 해야 생태계가 회복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같이 행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희 학생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를 거다라는 경고를 해줬고 권면도 하나 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권면도 해줬는데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물어볼까요?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뭔가 이제 분리수거나 뭔가 환경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막 가끔씩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는 그랬던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하면서도 귀찮으면 분리수거 해야 되나 막 이럴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게 그냥 단순히 환경을 위해서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진짜 내 삶에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생기는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희 학생의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보호 실천을 바로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유희 학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면 평소 아무래도 생활을 할 때도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살피고 신경 쓰게 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언제는 가족이랑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는 이제 환경 때문에 잘 살지 못하는 북극곰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으로 후원을 하게 하셨고 그에 대한 배지를 제가 지금 집에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네. 너무 귀하다. 유희 학생이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까지 학교 수업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유희 학생이 강연에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마을 수업, 복상, 복종이 있는 묵상 수업에 대한 얘기도 해줬고요. 주제 융합 수업 이런 것들이 유희 학생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데 참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럼 유희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뭘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마을 수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를 항상 반겨주는 선배와 후배가 같이 하는 수업이어서 그런지 좀 더 기다려지고 재밌는 수업입니다. 마을 수업. 이 자리에 이정미 교장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5학년이 해줄 수 있는 강연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진 강연을 해줬는데 더샘물학교의 교육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저도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네, 정말 너무 우리 유희가 대견한데 사실 우리 더샘물학교가 동탄에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네. 올해 3년 차예요. 2019년도에 우리 유희가 3학년으로 저희 학교에 왔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마을 수업, 주제 융합 수업, 복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희가 우리 모든 수업들을 그 시간에만 정말 집중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적용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학교의 수업은 저희가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 사고 역량,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 역량, 비전 역량, 그다음에 책임과 도정 역량이 있어요. 이 마을 수업에서 환경을 했던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봄학기 마을 수업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선생님들이 좀 논의를 하면서 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해서 마을 수업 주제가 환경이었어요. 그 귀한 수업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멋진 강연까지 참 이어졌다라는 게 더 저도 감사한데 유희 학생이 꿈이 환경보호 운동가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주변 친구들도 다 알고 있나요?
네, 제가 항상 환경보호를 외치기 때문에 친구들은 제가 이미 꿈이 환경보호 운동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난 그런 환경보호 운동가를 꿈꿔라고 얘기하면 뭐래요? 제가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항상 저의 꿈을 응원해주고요. 오. 그래도 가끔씩 쓰레기를 주변에 버리는 일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데 오. 그러면 친구들은 제 말을 다 듣고 그것을 다시 쓰레기통에 버려주어서 오. 되게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에요. 좋은 친구들인데요. 유희 학생 앞에서 쓰레기 못 버리겠어요. 주워야죠. 너무 좋은 친구들도 가지고 있네요. 이쯤에서 또 줌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과 한번 소통을 해볼까 하는데요. 유희 학생 강연 본 소감을 좀 얘기를 해줘 볼까요? 네. 네, 지우 학생, 우리 유희 학생이 평소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지우 학생이 직접? 제가 본 거로는 유이가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어도 쓰레기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보면 버리고 분리수거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활동을 할 때도 환경에 관련된 주제를 많이 선택하고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지우 학생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평소에 하는 작은 실천들이 있을까요? 저는 페트병을 버릴 때 내용물은 깨끗이 씻고 라벨이랑 뚜껑을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놓지는 않는 편입니다. 오, 지우 학생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더샘물 학교에 있는 한 친구, 줌으로 연결해서 보고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줌으로 연결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우리 유희 학생의 어머님이신데요. 유희 학생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따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네. 제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저도 엄마인 저로서도 많이 반성되고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세상이 발전하고 또 살기가 편해지면서 그 편리함에 우리가 그냥 만족만 하면서 살아왔지 환경을 걱정하면서 또 발전되는 세상에 머뭇거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희를 작은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또 유희와 함께 더욱 열심히 지켜나가야겠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유희야 사랑해. 잘했어. 네, 어머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희 학생의 강연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꼭 오늘부터 해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유희 학생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유희 학생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첫 번째 강연에서 들려줬는데 그러면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이 두 번째 강연자가 들려준다고 하거든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학교에 재학 중인 드림 주니어 과정 2학년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월 5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곤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자녀에게 예쁘고 좋은 선물 해주신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5월 5일에도 선물하셨나요? 저도 어릴 때 장난감 인형을 선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선물의 크기가 크고 포장이 화려하면 참 좋아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좋아하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제가 지난 어린이날 즈음부터 이 강연을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 마트 진열대에 놓인 수많은 장난감 포장들이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장난감을 포장하고 있는 상자를 보면 대부분이 불필요하게 많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장난감보다 크기가 훨씬 큰 상자들로 포장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어느 한 신문기사 내용에 따르면 포장이 클수록 아이들에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실제 장난감보다 훨씬 큰 상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장난감을 시중에 팔기까지 수많은 플라스틱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플라스틱과 이산화탄소가 우리 지구에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우선 우리가 버리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플라스틱은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분리배출을 잘 해서 버려도 제대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전체의 4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60%의 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 플라스틱들은 그대로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 수보다 플라스틱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이런 플라스틱들이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뱃속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 속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이 새들은 쓰레기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미새가 새끼새한테 플라스틱을 물어다 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무심코 한 소비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물들뿐만 아니라 이미 인간들도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들은 우리의 식탁에도 올라와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간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플라스틱 외에도 지구를 망치는 것들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생기면 1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대기를 떠돌아다니는 이것.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어버린 이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 위기가 생긴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기후 변화가 가져다주는 피해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태풍, 가뭄, 빈부격차, 여러 질병, 식량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도까지로만 제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1.5도라는 숫자는 얼핏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구 평균 온도가 1도라도 올라가게 된다면 가뭄이 지속되고 만년빙이 녹을 뿐더러 10% 이상의 육상 생물들이 멸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탄소 배출량을 과감히 줄이지 않을 시 2040년에는 한계 온도인 1.5도를 넘길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지금 가장 먼저 우리 지구가 지속되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지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소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사면서 그 많은 쓰레기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이지요.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이산화탄소는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준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단순히 커다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보호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음껏 누리라고 자연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선물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망정 마음껏 대해도 되는 것일까요? 환경과 관련된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지금 지구의 심각성을 알고 나자 저도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리수거 열심히 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럴수록 저를 슬프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의 노력으로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제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기후위기가 해결될 리 없습니다. 커다란 문제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 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강연의 주제 선정을 이것으로 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제가 배웠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사실을 아파한다면 지구는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느끼고 망가져가는 지구에 함께 공감한다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행동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된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너무나도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설자인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는 재앙이 되고 말 것이다. 아직 더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변화에 필요한 기술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니 우리는 혁신을 통해서 기후 변화를 피할 수 있다고 말이죠. 빌 게이츠의 말대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이 크고 작은 행동으로 실천될 때 저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성취감과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로 먼저 예를 들자면 저번에 학년 체험학습으로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를 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았는데요. 저희 학년 친구들이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또 주웠음에도 쓰레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쓰레기의 종류는 다양했는데요. 깨진 소주병 조각, 목장갑, 라이터, 과자 봉지 등등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모래에 깊숙이 파묻힌 오래된 그물이었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워낙 깊숙이 파묻혀 있었기에 대여섯 명이 붙었는데도 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기가 생겨 그 그물과 씨름한 지 1시간 후 저희는 드디어 그물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그 성취감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 보호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남들 다 안 하는데 나만 눈치 보면서 수고로움을 감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 또한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환경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으며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작은 동기부여가 되어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착한 소비는 없다, 똑똑한 소비는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환경오염 이면의 소비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저의 소비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해준 책이기도 하지요. 이 책 뒷면 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수고로움에서부터 시작한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지금 이 작은 수고로움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지속하고 싶으신가요? 끝없는 소비, 그로 인한 자연의 아픔인가요? 자연의 아픔과 그로 인해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 학생은 어떻게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런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게 됐을까요? 저희 학교에서 몇 주 동안 환경이라는 테마를 잡고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의 심각성,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환경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조금 다른 교육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환경에 공감하는 것이어서 환경에 대한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뭐 그거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뭐 교내 청소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제로 플라스틱 캠페인 수업도 했다고 했는데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에요? 수업은 아니고 제가 따로 그냥 참여한 캠페인인데 그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살 때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환경적인 소비를 한다는 것이나 머그컵을 사용한다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자리에 꿈의 학교 허찬영 선생님 나와 계시거든요. 선생님 제자 강연 들으면서 나 잘 가르쳤다 이런 생각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잘했어요. 네, 뿌듯하네요. 저희 학교는 2002년에 개교한 기숙형 대안학교고요. 꿈의 학교고 충남 서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죠. 20년 동안 여러 이제 교육과정들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교육과정에 이런저런 변화를 많이 주면서
3년 전에 이제 통합 독서 교육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 도연이가 여러 가지 글을 쓰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도연이가 쓴 글에 저는 별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냥 그 쓴 글 그냥 그대로 그냥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아무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 학생이 인간의 욕심과 소비가 우리 지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어찌 보면 어린이날 장난감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구가 끊임없이 이 기후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날 좀 지켜줘, 날 좀 보호해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도연 학생 강연을 들으면서 들었는데 우리 패널분들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혜근 권사님. 굉장히 찔림이 있네요.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정말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부메랑이 돼서 다시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리고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또 다음 세대 마이크온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강연을 들려준 만큼 또 이 방송이 전 세계로 가는 거 알죠? 이 방송을 적어도 보시는 분들은 뭔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맞습니다. 함께 실천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큰 울림을 받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분리수거도 하고 이 지구를 함께 지켜나가는데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연 학생 강연 어떻게 들었는지 누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주셔볼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꿈의 학교 친구들. 지우 학생인가요? 지우 학생 어떻게 강연 좀 들으셨어요? 평소에 도연이가 해주는 그런 환경에 대한 행동들이나 말들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강의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뭔가 다시 한번 내 소비 생활 어떻지? 나 플라스틱 잘 안 쓰고 있나? 이런 생각 되게 진짜 찔림받는 강의였는데 우리 도연 학생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고요? 저희가 돈을 주고 물건들이나 가치들을 사는데요. 그런 물건들의 겉모습에 현혹되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가치들을 더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똑똑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주신 자연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위치한 헤이븐 기독학교를 다니고 있는 10학년 전세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15년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딱 5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롤러코스터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인생에 굴곡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왜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은 중국에서 태어나신 중국 교포 조선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직장에 다니게 되셔서 저는 갓난아기 때 한국으로 넘어와서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 겨우 5살이 되던 나이에 저의 첫 번째 인생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중국 베이징에 파견 근무를 가게 되면서 저도 베이징에 위치한 캐나다 국제학교에서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중국어도 영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다가 다시 반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원래 장기 거주 목적으로 갔다가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회사에서 다시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베이징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국제학교가 아니라
그냥 중국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겨우 미국으로 가서 이제야 영어를 조금 알게 되었는데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1년이 지나자 제가 이제 가장 잘하는 언어가 중국어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적응하고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은 제대로 된 놀이공원도 하나 없는 시골 쪽에 있는 연변에 위치한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선교사로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산하 기독교 대안학교인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교수님들의 자녀분들이셨어요. 저는 다시 새로운 언어권에 던져졌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미 영어는 물론 한국어도 거의 못했어요. 중국어만 할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능통하게 하는 애들 옆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기도 많이 죽었고 계속 작아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학교에 갔을 때 점점 가기 싫어지고 지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소중한 친구들과 좋으신 선생님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저도 행복하게 그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고급 식당 같은 그런 것도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행복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추억도 나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연변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진학할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5학년 2학기 때 부모님께서 갑자기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선택권도 없이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저도 되게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화가 나 있었어요. 더 저를 조금 욱하게 했던 거는 일반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물론 국제학교 때도 한국인들이 많았지만 같은 한국 학교였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는 미국 교육과정을 따랐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오니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당시에 할 수 있는 한국어는 뭐 국제학교 때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리고 이제 매일 주일 학교를 갔던 거 가족끼리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따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되게 막막했죠. 막막해서 역시 결과도 첫 시험에서 영어 빼고 다 20-30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편견들 때문에 저를 되게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봤고 그리고 부모님이 중국 교포라고 하면 이제 그 아이들은 중국에 있을 때 무섭지 않았니? 뭐 거기 장기 매매도 많다던데 이런 식으로 서슴없이 내뱉어가지고 되게 상처를 받았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국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이렇게 불행한 일들을 겪는 거라고 혼자서 사춘기 시절에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그럴 때도 부모님 몰래 성을 원래 세라 콴인데 거기에서 세라 전으로 하고 일부러 한국인인 척을 하면서 조금 방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심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학교 친구들 몇몇 애들은 저를 좋게 봐줬고 좋아해줬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학교 오케스트라에도 참여하면서 재밌는 초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성적도 조금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내적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요. 저 말고는 아무도 내 감정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하나님께도 마음의 문을 닫고 뭐 가족한테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꾸미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뭐 꾸미는 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뭐 외모지상주의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화장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 아이라인 그리기 시작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제 본 정체성을 잃어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막 생겨난 거예요. 제 본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말들, 예를 들면 왜 한국에 데려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도 친구들과도 어떻게 보면 잘 지내고 선생님들도 예뻐해 주셨지만 공부에는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황하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미국 혹은 중국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딱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어쩔 수 없게 거기는 이제 안 가기로 했고 부모님의 지인분을 통해서 헤이븐 기독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과의 통화 한 통으로 전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제 입장으로는 이미 정든 친구들도 있고 뭐 정든 학교여가지고 끝까지 싫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저에게 선택권이 아닌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에서 중국 학교 다닐래? 홈스쿨링 할래? 아니면 헤이븐 기독학교에 갈래?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주셔서 저는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수리를 탁 치듯이 드는 거예요. 새롭게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갖고 헤이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다시 대안학교로 돌아오고 초반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영어를 사용해서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어색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가워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그랬던 거가 계속 쌓이니까 저는 점점 저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이븐 기독학교는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며 마치 돌아온 탕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선생님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주님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많이 느꼈고요. 저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요즘도 노력 중이고 그렇게 주님이 저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되새기면서 저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중국 국적이고 제가 어떻게 생기고 성격이 어떻든 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이제는 보여주자라는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틀에 맞추려고 노력해왔던 지난 날들이 많이 후회스럽고 부끄럽고요. 남에게 보여지는 삶, 정해진 틀에 맞추기보단 나 자신을 사랑하고 행동하며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아주 많이 기적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변화시켰고 참된 사랑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헤이븐 기독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결정도 이제는 이해가 조금씩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과 죄송함이 요즘 교차합니다. 떨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롤러코스터를 이제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구체적인 진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국, 한국, 미국 나아가 세계를 품고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이제는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상 저의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졌던 15년 인생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을 오가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걸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언어적인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제가 바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옮겨가면서 자꾸 그 나라의 언어만 기억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까먹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신앙적으로도 방황을 했었다고. 네. 제가 살짝 좀 방황을 했던 시기에 조금 세상을 먼저 앞에 두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에 뒀던 것 같아서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서 저는 되게 교회도 막 나가는데 그냥 육체만 나가는 기분이고 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안 드렸던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근데 헤이븐 기독학교에 와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냥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게 돼서 저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변화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헤이븐 기독학교에서 우리 세라 학생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15년 인생을 5글자로 롤러코스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헤이븐 기독학교는 세라 학생에게 어떤 곳인가요? 한마디로? 헤이븐의 뜻 자체가 피난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랑 비슷하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제가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찾게 도와준 곳이라 생각합니다. 아, 피난처. 네. 좋네요. 이 자리에 그 피난처 서혜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점점 더 정말 세라 말처럼 발전하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확실히 세라가 자신을 좀 오픈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나가면서 더 본 모습이 확실히 나오니까 아이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도 강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있었던 모습보다 리더십이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고 정말 1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많은 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느끼고 그로 인해 세라가 이렇게 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세라한테 하는 얘기이긴 한데 잘하고 있고 이대로 정말 자신을 사랑하면서 커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세라 학생의 부모님이시죠. 전선국, 신봉아 선교사님 부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선택 때문에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따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마음도 참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특권이다라고 고백하는 따님. 이 따님을 보면서 어떠셨는지. 처음에 이제 세라의 대본을 받고 롤러코스터 인생이라는 그 단어 한 마리에 제가 얼었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참 독했구나. 그동안의 세라를 데리고 다니던 그 시간들을 정말 주마등처럼 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엄마가 참 독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이 많이 들어서 미안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한 거는 특히 이제 헤이븐에 가서 정말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그런 정체성을 이제 점점점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이제 즐기면서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이제 바래. 고맙습니다. I love you. 세라 양도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제가 되게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세라 학생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끝까지 믿으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강연 모두 다 들으셨는데요. 함께하신 분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이정미 선생님. 헤이븐 학교 또 꿈의 학교 우리 학생들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독교 학교이든 그 하나의 기독교 학교를 다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의 예수 지도를 너무나 멋지게 교육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기독교 학교 정말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 같이 또 연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줌으로 끝까지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함께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가 우리 오늘 강연 3개 들은 소감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류세라 학생. 다른 친구들 강연 들은 소감? 먼저 이렇게 코로나 시대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던 전세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심에 놀라웠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심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